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삼국이 통일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남북국 시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그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북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라 그리고 발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발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통치 체제가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즉 어떻게 말 그대로 어떻게 왕권이 강화되고 어떻게 약화됐는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신라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거고요. 태종무열왕부터 신문왕까지는 우리 7세기 이후에 있는 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왕은 바로 이 태종무열왕인데요. 태종무열왕은 조금 중요한 인물이라 요렇게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태종무열왕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당나라에 가서 나당 연합을 이끌었던 사람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김춘추가 왕이 되었으니 그를 바로 태종무열왕이라고 합니다. 이 김춘추는 어떤 사람이냐? 최초로 진골 출신 왕이에요. 진골 출신의 왕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김춘추가 왕이 된 거니까 아직 태종무열왕일 때는 삼국 통일이 완성되기 전의 인물입니다. 통일 전에 등장했던 왕이었다까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태종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유교 정치를 수용을 했어요. 유교 정치 이념을 그 당나라로부터 수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집사부를 독립시켰고 이 집사부의 대장이었던 희중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즉 왕권이 강화되고 왕을 보좌할 신하들에게 권력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이 귀족회의의 기능은 축소시키고 이 귀족회의의 대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귀족회의를 우리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화백회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집사부와 그 다음에 화백회의 가운데 집사부의 권한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집사부의 대장이었던 시중의 권한이 화백회의의 대장이었던 상대 등보다 컸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종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에 들어서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나당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62쪽에 동궁과 월지가 사진으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궁과 연못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 신문왕이 이제 진골 귀족 본인들도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진골 귀족을 제압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진골 귀족이었던 김흠돌의 난까지 진압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약간 TMI로 얘기를 하자면 이 김흠돌이 누구냐? 바로 신문왕의 장인이었어요. 장인어른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것마저 진압을 할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신문왕이 그런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어떻게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는가를 보아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토지제도, 일하는 관료들한테만 토지를 지급을 하고
노급이라는 것을 혁파했다. 이 전이라고 한 말 그리고 그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토지와 관련된 건데 관료전은 말 그대로 관료들한테 주는 거. 하지만 노급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이면은 무조건 주었던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귀족들에게 주었던 노급을 혁파하고 일하는 관료들한테 본인들한테 충성하는 그런 신하들한테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도 하나 만듭니다. 뭐? 국학. 우리 참고로 고구려는 뭐였죠? 고구려도 하나 학교 있었는데 고구려는 태학이 있었죠. 그거랑 참고해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학을 통해서 유학 사상을 보급하고 이 유학 사상을 공부했던 육두품 세력이 성장을 했었다. 육두품이라는 건 진골 아래에 있는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한주, 삭주, 옹주, 상주, 명주, 양주, 강주, 무주, 전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경, 그래서 중원경, 서원경, 북원경, 금관경, 남원경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군사제도는 요것들을 바탕으로 중앙에는 구서당, 지방에는 십정이라고 군사제도까지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신라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고요. 이제 뒤이어서 보실 거는 바로 발해가 될 텐데요. 발해는 어떻게 통치제도를 정비하였는가를 살펴보면은 발해는 주로 8세기부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를 건국했던 왕은 고왕 대조영이고요. 대조영에 이어서 무왕 그리고 문왕 다음 페이지에 선왕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무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그래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문왕 때 들어서는 당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경성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상경성은 장안성과 비슷한 모양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이 장안성은 어디의 성이냐? 바로 당나라의 수도였던 성이었다. 요거와 비슷하게 도시를 구획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치제도도 여기 당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똑같이 당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 체제인데 운영과 명칭은 독자성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여기 3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육부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당나라의 호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해에서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 그러면서 부서도 충인의 예지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지도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주연에 지방을 파견한 것은 신라와 일맥상통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왕이 바로 이 선왕인데요. 선왕이 발해의 전성기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다가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9세기 말부터 그 안에서 지배층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결국에 10세기에 들어서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다수의 유민들은 도로 고려로 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고 이 발해가 멸망한 발해 유민들이 바로 고려로 흡수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겠느냐? 바로 신라와 발해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와 또는 발해, 지우고 신라와 발해의 성장을 살펴보면 되겠는데 신라에는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무왕은 통일을 완성한 왕, 신문왕은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던 왕. 그래서 신문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에는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리고 선왕이라고 여러분들 왕들 차례차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문왕은 당나라와 사이가 좋았고요. 선왕은 전, 성, 기. 그래서 뭘로 불렸다? 해, 동, 성, 국으로 분리였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도 이때는 7세기, 여기는 8세기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통일신라와 발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 바탕으로 반대로 이제 발해는 이제 멸망까지 살펴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요? 신라가 조금 더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봐야겠죠. 그런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